아름다운 봄날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교육에 많은 고민이 계실 우리 학부모님들께 동산교육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배려로 꿈을 키우는 동산교육과정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본교 강순옥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학교 경영 방향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산초등학교 강순옥 교장입니다. 2021년도에 본교에 부임하여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정도 많이 들고 여기저기에 저희 애정과 열정을 쟁여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보물들을 저희 학교에 맡겨주시고 동산초의 교육활동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학교도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너무 많지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 가면서도 생활 지도와 또 학습 지도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현상으로 이제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본교의 제76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중학생으로 진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참 뿌듯했습니다.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지난 3월 2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1학년 64명이 입학을 하여 현재 본교는 400여 명의 아이들과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초등학교는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1941년 5월 30일에 영천공립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96년 3월 1일 현재 동산초등학교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를 거쳐간 약 4,200여 명의 졸업생과 또 멀리에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훌륭한 선배님들을 모델로 삼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의 마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은 재산과 돈을 기부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과연 부자들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나눔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거라. 아들아, 네가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그리고 너에게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다. 하나는 너 자신을 돕는 데 쓰는 손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데 쓰는 손이란다. 저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 세계적인 배우가 물론 외모도 아름답지만 황혼에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이란 외모도 물론이지만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베푸는 삶이 아닐까, 또한 열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보호자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위해 사는 삶을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삶을 찾아가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사막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건 갈증이나 더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바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멀리 그리고 길게 보고 기다려주는 학부모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님이십니다. 또 당부드릴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작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직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려면 많은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는 자격증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교는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다 반영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컴퓨터와 코딩부터 또 인라인 스케이트 등 약 25가지의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많이 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바쁘신 중에도 녹색 어머니의 도스도우미, 급식 모니터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셔서 저는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근본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봄꽃보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스승님들과 교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들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잘 자라도록 동산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박미숙 교감 선생님의 학교 현황 소개가 있겠습니다. 학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초등은 특수학급 하나급이 신설되어 총 18학급으로 구성되며 학생은 385명이 재학 중입니다. 유치원은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총 56명의 교직원이 동산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두드림 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누리교실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2021학년도 동산초 교육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동산초 교육과정을 본교 연구부장님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동산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교의 이름을 형상화한 교표와 소나무과의 개입갈나무에 속하는 교목인 히말라야시다. 열렬한 사랑이 꽃말인 장미가 교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역으로는 1941년 5월 30일에 영천공립초등학교 삼산분교로 개교하여 43년 3월 31일에 동산공립국민학교로 인가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주 5일 수업제 시범학교에 선정, 2012년에는 도교육청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2일에는 다목적 강당 가온누리가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년간 교육부 요청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일에는 제32대 강순옥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셨고, 현재까지 제76회 졸업식이 있는 동안 총 4,1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는 특수 1학급을 포함한 18학급으로 편제되어 2022학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사, 행정실 직원, 강사, 실무원, 돌봄전담사, 조리실무원 등 총 56명의 교직원이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현황은 앞서 교감선생님께서도 소개하셨지만 올해 신설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총 18학급의 385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산초등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배려로 꿈을 키우는 드림동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 크게 5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디벨롭, 스스로 공부하며 참 배움을 채워가는 어린이. 둘째, 리스펙,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셋째, 에너제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튼튼한 체력을 다지는 어린이. 넷째, 아티스틱, 늘 새롭고 크게 바라보며 창의성을 갖춘 어린이. 다섯째, move, 꿈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실천성을 갖춘 어린이라는 5가지 드림 동산 교육 목표를 세우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교육의 중점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지덕체 감성을 균형 있게 기르기 위해 통통통 동산 어울림 감성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책통, 채통, 악통의 3가지 영역이 어우러지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합니다. 먼저 책통은 학년별, 학기별로 정한 도서를 아침 시간이나 교과 시간을 통해 온책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책을 통한 감성을 기릅니다. 둘째, 채통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중간놀이 시간 및 3, 4학년 놀이 수업을 통하여 신체 활동을 통한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악통은 1, 2학년 국악, 5, 6학년 사물놀이 수업을 통해 음악 활동을 통한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특색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학년별로 인성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학급별로 학급 인성 동목을 정한 후 1년 동안 그 동목을 기르기 위한 학급 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표는 2022학년도 1학년의 예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드림 동산 교육의 5가지 목표를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벨롭, 스스로 공부하며 참 배움을 채워가는 어린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 기본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리스펙.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특색 교육과 더불어 선비 교육 등 다양한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자치 활동을 내실화하고 자치위원과 학교장과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제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튼튼한 체력을 다지는 어린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어머니, 스쿨존 내 안전교육 활동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 교육을 위해 동산 한마음 체육대회, 가을 걷기의 날 운영,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해 학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아티스틱. 늘 새롭고 크게 바라보며 창의성을 갖춘 어린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및 다양한 과학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ove, 꿈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실천성을 갖춘 어린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 교육과 상담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학예 등을 통해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에 맞는 다양한 기기 교육 및 나라 사랑 교육을 통해 교육 목표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학교 사정 및 감염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올해 1학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여름방학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5일간 실시되며 겨울방학은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29일까지 32일간, 새학년 맞이 준비기간은 23년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18일간 실시됩니다. 월별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3월은 입학식 및 시업식,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육과정 설명회, 학생, 학부모 상담 주간, 종교학생회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4월은 찾아가는 선비교육,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교내 과학탐구의 날, 현장 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은 학년군별 동산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재량휴업일, 30일은 개교기념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6월은 3학년 우포늪 생태체험학습, 정보통신윤리주간, 호국포은 교육주간이 있으며 6월 1일은 지방선거일로 공휴일입니다. 7월은 진로탐색주간, 5, 6학년 시수조정기를 거쳐 27일에는 여름방학식이 실시됩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은
여름 개학식,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학생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으며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9일부터 12일까지는 추석 연휴가 실시됩니다. 10월은 6학년 수학여행, 도보로 가는 체험학습인 가을길 걷기 날이 계획되어 있고 3일은 개천절, 10일은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1월은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이 있으며 12월은 동아리 활동 집중 운영 주간, 학예 발표회를 거쳐 28일에 겨울방학식이 실시됩니다. 2023년 1월 30일에 겨울 개학식을 거쳐 2월은 5, 6학년 시수조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끝으로 2022학년도 모든 교육활동을 마치고 학생들은 새학년 맞이 준비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일과 시간표 안내입니다. 수업 시작은 전학년 8시 50분부터이며 수업 시간 및 점심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은 5분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는 15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새로 생겨 학생들의 체력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해 건강 걷기 및 다양한 놀이 활동이 담임선생님의 지도 아래 실시됩니다. 점심시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뛰어앉기 배식을 실시함에 따라 학년 군별로 3번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 종이 앱을 통해 안내해드렸지만 결석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고 4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올해 교회 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34일입니다. 교회 체험학습 신청 시에는 반드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실시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주셔야지만 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꼭 담임선생님에게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회 체험학습이나 출결과 관련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동산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연수를 각 업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동산교육, 학부모님과 함께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2022학년도 학부모와 함께 실천하는 반부패 및 청렴 교육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한 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하는 일반 국민, 즉 학부모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 처리에 대한 조작이나 부탁, 금품 등의 수수검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신고자 보상 및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법 청탁을 알게 되시면 바로 신고해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동산 학부모님들께서는 청탁금지법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찬조금 예방 및 근절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단체 등이 학교 발전 기금에 기탁 또는 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이나 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입니다. 몇 가지 주요 유형을 참고하시고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초등학교는 학교 예결산 및 회계 집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교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 연수를 이수하고 투명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산초 교육가족 모두 신뢰받는 교육활동을 위해 반부패 및 청렴 정책에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넓게는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의 유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심각성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침해 활동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 신고 접수 및 언론 보도 시 교권 침해 경위 조사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 교육활동 침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이 발생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봉사활동,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보호자는 의무 참여를 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 교원 등의 보호조치 비용은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종이를 통해 이미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정상화법 학부모 연수원을 맡은 본교연구부장 조지원입니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세부 추진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됩니다. 둘째,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포함한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 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셋째,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 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됩니다. 넷째,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에서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문과 응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법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같이 놀고 싶다. 내 아이를 남보다 앞서 선행학습 시키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하고 고등학교 입시 및 대학별 고사도 선행 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주말에는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행복한 제때 학습. 처음 한 발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약속.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블렌디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을 개발하고 도내 전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아이톡톡은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AI 학습과 원격 학습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톡톡은 AI 학습 기반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며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웹 오피스로 과제를 제출하고 과제 포트폴리오로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계정으로 아이톡톡에 로그인하여 자녀의 학급방 출석 및 제출한 과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시간표 학사 일정 등 학급 및 학교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종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복합기로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3학년과 6학년에게 먼저 보급을 하고 나머지 학년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모니터를 360도로 접어서 태블릿 모드로 활용 가능하며 터치펜이 내장되어 있어 화면에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화상 수업도 가능합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는 경상남도 교육청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므로 사용시간 제어가 가능하며 게임 설치가 불가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앱을 삭제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원격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기 고장 시 학부모님께서 직접 콜센터로 접수하고 원격 지원을 통해 기기를 점검해주며 원격 지원이 안 될 경우 기기를 수리해서 보내줍니다. 기기 분실의 경우 위치 추적을 통해 기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기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기는 5년간 학생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5년 후에는 기기를 학교에 반납하고 새 기기를 받게 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 시 기기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기기를 받으면 5년 뒤인 중학교 1학년이 종료되면 기기를 반납하고 새 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는 일정 기간 동안 각 교실에 보관하여 수업 시간 중 사용하되 원격 학습이나 온라인 과제 등을 위해 가정으로 두고 가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집에서 미리 충전하여 학교에 가져가서 활용합니다. 경남을 벗어난 다른 시도로 전학을 갈 경우에는 기기를 학교에 반납해야 합니다. 경남 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경우에는 기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기 파손 및 장애 발생 시 콜센터 연락처는 055-1396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불링 예방 교육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4시간) 계속되는 학교폭력의 진화, 사이버불링. 여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이버불링의 가해자가 된 친구와 피해자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학급 친구의 초대로 인터넷 카페에 초대된 영민군. 카페에 들어간 영민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 밤낮으로 올려다닌 카톡음. 답이 늦으면 욕이 돌아왔습니다. 영민군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오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중 한 명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글을 쓸 때는 3번 이상 생각하고 신중하게 써야 함을 자녀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을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하지만 사이버 불링에 관한 정보를 아이에게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아이는 오히려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나와 타인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점도 아이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보복을 하려 하지 말고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고 관련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두도록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평소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이버 불링. 이를 예방하는 열쇠 중 하나는 우리 학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교 인성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박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의 예방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34.2%로 가장 높습니다. 이에 가정, 학교에서의 언어 순화 교육이 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괴롭힘, 즉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쌍방 사안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데요.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상황을 피하고 신속하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름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 학생의 경우와 가해 학생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의 경우입니다. 첫째,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안정시켜 주세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해 보세요. 셋째, 공감해 주세요.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자녀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넷째, 들어주세요.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세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함께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 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조치 결과 이행을 함으로써 아이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 폭력이 어떻게 예방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 학부모, 학교 공동체 모두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를 맡게 된 보건교사 장혜숙입니다. 요즘 SNS,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생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예방하려면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첫 번째, 학생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세 번째,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네 번째,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부모님께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줍니다. 여섯 번째, 아동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일곱 번째,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부모님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쓰인 수법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처음엔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해서 정보를 하나 둘 캐냅니다. 나중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내는 악랄한 방식입니다. 저희가 최근 피해를 당한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14살 A양의 어머니는 딸 앞으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성인용품이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A양과 약 한 달간 문자를 주고받던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주소를 제가 잘못 적어서 잘못 간 것 같다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더 화가 났죠. B씨는 올해 2월 중순 A양의 트위터를 보고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했습니다.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엔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양은 사진 10여 장을 보냈습니다. 다그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독이면서 뭔가를 하게끔 이거 보여줘, 이거 해줘, 사진 보내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B씨가 그루밍과 협박의 수법을 동시에 썼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악랄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루밍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 조언합니다. 또 어른이 아니더라도 뭐 범죄자, 가해자가 접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부분이 A양 측은 B씨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시는 교육활동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 운영되는 학부모 참여활동은 녹색어머니, 도서관 명예사서, 학부모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방과후 소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의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여 활동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모집 시 참여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대면 2022학년도 행복을 여는 동산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질의나 평소 학교에 궁금하신 질문사항은
온라인 학교 종이 앱을 통해 받을 예정이 오니 추후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